나폴레옹이 전쟁터에 멀리 나갔다가 돌아가기 전에 이제 편지를 황후 조세핀한테 썼대요. 3일 후면 파리에 입성하오. 나를 위해 지금부터 씻지 말아주오. 변태.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날씨가 너무 더워진 것 같아요. 저는 여름에 땀을 되게 많이 흘리는 편인데 대체 땀이 왜 나는 건가요? 땀의 정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부 동물에서 체온 조절을 위하여 피부에 땀샘에서 분비되는 액체라고 정의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땀이 많이 나서 괴로운 분들도 많죠. 하지만 땀은 체온 조절에 특화된 인간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 땀은 투명해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농도가 아주 낮은 오줌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땀 났는데 말렸다 있고 또 있고 그러면 오줌 냄새에 점점 수렴하는 거죠. 근데 사람 중에 땀 냄새가 유독 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땀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에크린선이라는 건데 거의 대부분의 몸에 있는 땀샘이에요. 농도가 아주 낮은 오줌 같은 그런 땀이 나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아포크린선이라는 땀샘이 있는데 겨드랑이, 사타구니, 유두 이런 데에서 분비되는 땀샘인데 농도가 좀 짙은 느낌의 땀이에요. 아포크린선에서 나오는 땀에는 유기물인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타필로코쿠스 호미니스라는 세균이 분해해요. 그래서 나는 냄새가 땀 냄새, 흔히 우리가 암내라 그러죠. 되게 신기한 게 암내는 먹은 음식과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인한테서는 마늘 냄새가 난다. 일본인한테선 와사비 간장 냄새가 난대요. 인도인한테선 카레 냄새, 향신료 냄새 같은 게 좀 난다 그러죠. 대체적으로는 여자가 조금 더 많이 발달해 있고요.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가장 많이 발달해 있고요. 그 다음이 백인, 그 다음에 아시아인 이런 순서로 발달해 있고요. 좀 뚱뚱한 사람이 더 아포크린선이 발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른 한국 남자는 냄새가 좀 덜 나겠죠. 땀 냄새가 이성한테는 풍적으로 매력적인 신호다. 그런 말들도 있는데 과학적으로도 이게 입증된 게 있나요?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나폴레옹이 전쟁터에 멀리 나갔다가 돌아가기 전에 이제 편지를 황후 조세핀한테 썼대요. 3일 후면 파리에 입성하오. 나를 위해 지금부터 씻지 말아주오. 변태인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한참 유행했던 페로몬 파티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게 뭐냐면 안 씻고 계속 입고 있었던 거를 비닐에다가 잘 포장해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파트너를 정하는 파티래요. 조건이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본능적인 끌림에 좀 더 집중을 하자, 그런 취지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게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땀 냄새와 이성의 끌림에 대해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44명의 남성들이 깨끗한 티셔츠를 이틀간 입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여성들한테 주고 냄새를 평가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사람들의 유전자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특정 유전자의 차이가 클수록 선호도가 높게 나왔어요.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항원 복합체 MHC 유전자라는 건데 이게 차이가 크면 클수록 2세한테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많아진대요. 그럼 결혼한 커플들은 그 유전자가 어떤가 봤더니 실제 부부 사이의 경우가 그 차이가 더 컸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비슷한 연구들도 많아요. 동물학자들이 사실 이런 연구를 많이 했는데 결국 목적은 그거죠. 결국 인간도 동물이다 라는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건데 다 이런 연구만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 반론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실제로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페로몬을 맡는 신경 중추가 굉장히 퇴화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알 수 없는 끌림의 영역은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땀이 안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땀이 하는 역할들을 보면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과, 그리고 보습 기능도 있지만 사실 제일 큰 거는 체온 조절 효과죠. 선천적으로 땀이 안 나는 질환이 있어요. 정말 조금만 덥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체온이 올라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우리 인류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은 땀으로 체온을 조절하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꾸 진화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털도 없어지고 땀샘은 더 발달하고. 우리가 옛날에 수렵 채집을 하던 시절에 대낮엔 모든 동물들은 그늘에서 쉽니다. 그런데 인간은 더운 낮에도 장거리를 달릴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동물을 발견하면 그 동물을 쫓기 시작해요. 그럼 그 동물은 또 막 도망가요. 그러다 계속 가다가 이제 나중에 이 동물은 체온이 너무 올라서 지쳐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지경이 되면 잡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땀으로 계속 체온 조절을 하면서 동물을 사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땀이 굉장히 많고요. 체온 조절이 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우리가 땀을 빼잖아요. 근데 진짜 땀을 빼면 다이어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땀을 빼면 다이어트가 되지 않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전혀 아니에요. 땀 빼려고 땀복을 입고 운동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체온도 올라가고 수분 손실은 더 커져서 전해질 불균형도 오고 오히려 운동 효율은 더 떨어지겠죠. 그리고 난 그래도 운동하고 나니까 체중이 줄었어. 그게 무슨 체중이에요? 물이지. 물론 신진대사 활성화의 효과는 있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죠. 땀이 유독 많아서 힘든 다한증의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먼저 그런 경우에는 전에 안 그러다가 갑자기 땀이 많이 나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땀샘의 문제가 아니라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는 먹는 약에 영향일 경우가 있어요. 기저질환으로는 파킨슨병 같은 신경계 질환 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당뇨, 뇌하수체 항진증 같은 내분비 질환도 있고요. 암 중에도 그렇게 땀이 많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약물로는 다이어트 약이나 갑상선약, 감기약 같은 거 그런 것들 혹시 내가 복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죠.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의 치료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먼저 제일 간단한 거는 데오도란트라 그러죠. 염화 알루미늄에다가 향료나 항균물질 이런 걸 좀 포함해서 가루로 만든 거예요. 땀이 적게 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냄새에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근데 피부에 알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야 되고요. 효과가 일시적이고 겨드랑이에만 가능하다는 그런 한계가 좀 있죠. 약물 치료도 가능해요. 전신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별 수가 없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땀만 적게 나면은 괜찮은데 모든 수분이 다 말라버려요. 입도 마르고 변비도 생기고 졸리기도 하고 그런 부작용들 때문에 좀 오래 사용하기는 부담스러운 면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만 처방받으셔서 복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땀이 많은 경우에 이제 줄이는 방법들이에요. 보톡스예요. 지속 효과가 한 4에서 6개월 정도 되고요. 특정 계절에 심하거나 부분적으로 다한증이 있는 경우에 부작용 없이 치료가 가능해서 요즘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주사로 맞는 거니까 좀 아플까 봐 걱정하시는데 마취하고 하면 할만해요. 이온 영동 치료라는 게 있어요. 전기를 이용해서 땀샘의 기능을 정화시키는 건데 물에 담궈야 되기 때문에 손발처럼 물에 담글 수 있는 부위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효과가 한계가 좀 있고요. 굉장히 자주 반복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 좀 있어요. 땀샘 제거술. 겨드랑이에 이제 한 3mm 정도 피부를 절개해갖고 거기다 이제 관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피부 밑에 있는 땀샘을 긁어내서 흡입해내는 거예요. 다른 부위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겨드랑이에만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완벽하게 제거하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고 제거하고 나서 좀 피부가 유착되는 등 부작용이 있어서 요즘은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한증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면 교감 신경 차단술이라는 걸 좀 할 수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수술로 신경을 차단하는 거예요. 손과 겨드랑이 같은 데 효과가 좋고 지속적이죠. 하지만 간단치는 않은 수술이라서 위험 부담이 아무래도 있고 여기서 땀이 안 나니까 다른 부위에 보상적으로 땀이 나는 보상성 다한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한 50% 이상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게 조금 한계죠. 또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털을 좀 제모하는 거예요. 겨드랑이 앞내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아예 모근까지 레이저로 제모를 해버리면 진균들, 세균들이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죠.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땀은 이 자체가 사실 생리적인 현상이라서 어떤 방법도 각각의 한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약간 한계가 있으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래도 선택한다면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저는 만약에 선택을 해보라고 한다면 전 보톡스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부분적으로 땀이 나거나 또 우리나라처럼 보톡스가 저렴한 나라에서는 해볼 만하죠. 오늘은 땀에 대해서 땀이 많이 난 경우의 치료법과 땀이 이성한테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재밌게 알아봤고요.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자세히 답을 남겨드릴게요. 지금까지 라인 만드는 의사 닥터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